그리고 웬만하면 이쪽에 앉는 게 좋아. 왜냐면 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저기 앉아있으면 안 보여. 내 등치 크기 때문에. 내 등판밖에 안 보여. 참고하시고. 자, 어떤 개념이 있나?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 먼저 있는데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뭐야? 아는 사람 대답하시면 돼요. A의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A가 되는. 정답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 수를 x라고 하면은 이 x가 a 제곱근인데 말 그대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겠죠. 이거 얘를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게 일반적이냐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요 그래프는 그렇고 요 그래프는 얘가 양수라면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해는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인데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얘 이름은 뭐게요? 알면 말하시면 돼요. 말 안 하면 진도 안 나갈 거예요. 한 명 이상 말해야 돼. 얘 이름 뭐게요? 루트 a죠. 한국말로 하면은 제곱근 a입니다. a의 제곱이랑 다른 말입니다. a의 제곱근은 이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다의 이름이 요 둘 다의 이름이 a의 제곱근인 거고 그 중에서 이 양수인 수 하나를 부르는 말이 제곱근 a 영어로는 루트 a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마이너스 제곱근 A 혹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말이 이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A의 제곱근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 두 개 구분도 잘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제곱근의 성질 그 왼쪽을 보면 100점 노트라고 해서 거기 첫 번째 개념으로 루트 a 제곱의 성질 이게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 요거 정리를 좀 하면 요식 얘 이름은 뭘까? 방금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개념에 입각해서 얘를 말해보자. 얘는 뭐야? 루트 A 제곱도 맞는 말인데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얘기해보자. 결과적으로는 A야. 근데 A가 아닐 수도 있어. A가 아닐 수도 있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의미하는 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얘 이름은 뭘까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양수란 소리입니다. 얘 이름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양수다. 이런 말이에요. 제곱해서 A 제곱이니까 뭐야? A란 얘기죠. 근데 A가 양수란 보장이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쓸 줄 아셔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A가 양수라면 A가 맞지만 기호로 쓸게요. A가 0 이상이라면 A가 맞지만 A가 음수라면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양수로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고등과정을 조금 더 접목을 시키자면 고등과정이 아닌가? 나중에 나온 거. 아무튼 얘는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그러니까 근호 안에 제곱이 달려있다? 그러면 이 기호가 이 기호요.
이 DO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결과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0 이상일 땐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가 달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이제 고등과정이긴 한데 어차피 심화반이니까 그리고 A급을 다루려면은 고등과정을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얘는 언제나 A입니다. A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이거 이제 복수수라는 걸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복수수에서 가르쳐드릴 거예요. 미리 알아두시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B에 왼쪽에요. 100점 노트의 B에 그건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C는 제곱근표 보는 법에 대한 얘기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 다시 가면 무리수와 실수, 수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이 실수를 다 나타낸 것이 수직선인 거죠. 수직선의 모든 실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할 줄 아셔야 되고 다시 왼쪽으로 가면은 D에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루트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원점이 여기 1이다.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 떨어지는 게 있죠. 이 길이가 루트일 수밖에 없다. 원래 반지름의 길이 일정하니까 그런 성질을 가지고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또 다르게 이 상태에서 루트 3 나타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점에서 수직선에 수직인 선을 올리고 요 선을 연장시켜서 만나는 이 점이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연결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3일 거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원 요렇게 그리면 여기 요 길이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 루트 5, 루트 10 이딴 것들 묻거든. 이런 것들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루트 10은 이거 1대 3대 루트 10 이런 생각 바로바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 할일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14쪽 스텝 1, 2는 숙제입니다. 14쪽에 스텝 3 14쪽, 15쪽에 걸쳐서 스텝 3 8문제가 있잖아요. 스텝 3 8문제.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여유있게 풀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까? 라는 생각 정도 할 시간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로 해서 8문제면 몇 분이 필요한 거고 12분 드릴게요. 이 18문제를 연구할 시간 시작. 답까지 내셔도 됩니다. 답까지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한 문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집에서는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막히는 부분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시간을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 다 들을 필요 없고 딱 모르는 부분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맞다. 그리고 그 수업은 3시간 동안 합니다. 3시간. 사실 4시간인데 강의는 3시간 동안 하고 막판한 시간은 테스트예요. 1 테스트가 매일 있고요. 오늘도 있을 개강은. 음? 개강인데 오늘도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도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고요. 항상 15문제 40분간 볼 거고 20분이 남잖아? 그동안 이제 내가 다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답을 하고 가셔야 돼요. 10시 안에 안 끝나면은 집에 못 갑니다. 10시 반, 11시, 11시 반까지 있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10시까지 와서 대기하세요 라고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소연이랑 다현이는 아는 사이니? 같은 학교인데. 본 적은 있어. 어? 본 적은 아, 본 적은 있어? 아니 무슨 12분밖에 안 주냐 이러는데 나 표정이. 8번까지. 예? 8번까지. 네. 다 하는 겁니다. 답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매 수업의 결과를 어머님한테 카톡으로 보낼 거야. 나는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면 1번 그날 진도, 2번 그날 나간 과제, 3번 그날 본 테스트 결과. 근데 그날 본 테스트 결과를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어떻게 보낼 거냐면 내 수강생의 모든 점수를 다 깔 겁니다. 모든 점수 다 까고 그 중에 본인 점수는 이렇다. 그렇게 할 거니까
긴장하시고요. 이름도 다 나가요? 아니지. 누가 몇 점이면 안 나오는데 본인 점수만 알 수 있게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해보는 시스템이라서 아직 막 2번 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멈출게요. 일단 네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시간 더 드릴게요. 1번 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에 대하여 1번 x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너무 시시하지만 안 풀 수가 없죠. 1번을 풀려면은 n몇 제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곱하면은 이거 되겠죠. 원래는 부등식을 함부로 제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쟤는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얘를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는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틀린 사람 없어서 2번은 요 AB에 대해서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실수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12분의 루트 8c 아니에요? 얘를 가만두는 것은 좀 그렇죠. 이거 1 나란히 놨겠지? 1을 날리면 6분의 여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는 제일 작은 c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1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넘긴 다음에 제곱하시면은 이 c가 36이니까 c의 최소값은 8. 맞은 사람 손 들어요. 어? 다 들지 않는데. 2번 자연수 x에 대하여 이 함수죠. 함수 nx라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nx라는 함수는 뭐라고 정의했느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라고 정의를 했죠. 보통 이제 수식에서 한국말을 쓸 때는 괄호를 칩니다. 그래서 괄호가 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다. 뭔 말인지 모를까봐 예를 들었지. 루트 3은 2.5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5는 여기다가 5가 들어갔으면 루트 5 이하의 자연수의 수는 2개이기 때문에 2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n1부터 nx까지의 합이 42가 되는 x를 구해라. 그런 얘기고 그러면 몇 개 쭉 써보세요. 그런 뜻인 거죠. n1, n2, n3은 1이고 n4 루트 4부터 2니까 n4부터 n 괜찮죠? 점점점 하시면 돼요. n8까지는 2겠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해 나가야 되냐면 1이 3개고 2가 5개고 3이
몇 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다. 이런 정리가 있으니까 이 개수는 필연적으로 홀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 7개고 4는 9개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넘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다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건 3이고 이건 10이고 13이고 21이고 얼마고 13, 4, 21 얼마고 33가 여기까지가 34. 근데 우리는 42가 필요하니까 4가 몇 개도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답은 17. 맞은 사람? 아까보다 살짝 길었어요. 1번보다. 3번.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1인 모든 종이가 있다. 1번. 수직선 위의 두 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10에 대응하는 점을 PQ를 할 건데 넓이가 2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10인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나타냈어요. 출발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넓이가 2라는 말은 한 면의 길이가 루트 2라는 뜻이니까 루트 2 요런 정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을 만들어주면은 이 위치가 요 길이가 루트인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 점에 대응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P예요.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내가 밑밥을 깐 거야. 그럼 출발은 3부터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루트 10이기 때문에 1대 3대 루트 10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1이고 여기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1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모양의 정사각형 그리셨어야 돼요. 정사각형 안 그렸으면 감점이에요. 정사각형을 그리셨어야 하고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포인트가 Q고 Q에 대응되는 절좌표가 3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루트 10만큼 빽했으니까요. 3 마이너스 루트 1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으면은 다 맞은 겁니다. 모든 점부터 다 딴 거고 뭔가 없다 그럼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 두 개 위치 관계에 의해서 P가 Q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맞은 사람? 손을 드는 사람만 드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그 다음 4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확률 문제. 다음과 같은 정십이면체? 정십이면체가 뭐지? 라는 생각하는 순간 못 풉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생긴 걸 굴리건 간에 밑면에 닿는 건 하나밖에 없고 그럼 결국 밑면에 닿을 수 있는 게 1부터 12까지라는 뜻입니다. 1부터 12까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XY가.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루트 180 XY가 자연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XY가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12 곱하기 10이요.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셔야 할 일은 18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은 근호안의 2의 제곱과 3의 제곱은 어차피 빠져나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거가 자연수의 내용입니다.
이거가 자연수면 되는 xy의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의 수를 결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5가 있으니까 당연히 5가 홀수에 있어야 되는데 xy의 곱에서 5가 홀수에 포함돼야 되는데 3개일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5 아닌 10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놈이 5 아니면 10이어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결론 xy 중 하나만 5 아니면 10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잘 푸는 거예요. 이 결론을 못 내리고 막 이상하게 세가지고 막 답을 찾았다? 그럼 다음에 틀릴 수 있어. 항상 이렇게 간결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경우수를 재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5 아니면 10일 수도 있고 얘가 5 아니면 10일 수도 있잖아. 그럼 두 가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가로치고 5 아니면 10이기 때문에 분류가 필요하거든요. 분류는 더하기라서 가로를 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뭘 쓸 거냐면 자, 다시 이 두 가지 썼지? 두 가지 썼으면 이 xy 중에 하나가 5 아니면 10이라고 가정하시면 돼. 그러니까 x가 5다 혹은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경우에서 쓰는 거야. x가 5일 경우 y는 몇 가지일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y가 만약에 2잖아요? 그럼 2가 근호 안에서 안 벗어나기 때문에 y는 y 자체로 제곱수야 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10일까지 중 제곱수는 3개잖아요? 1도 제곱수예요. 1, 4, 9니까 3가지. 또는 x가 10이라면 x가 10이면 이게 5가 이렇게 없어졌어도 2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루트 2y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y는 뭐 해야 하냐면 제곱수의 2의 배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시 2 곱하기 제곱수라는 뜻입니다. 2 곱하기 제곱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4, 2 곱하기 9 그런 애들인데 2 곱하기 9는 없거든. 그러니까 2개야. 이게 답이야. 이거 맞은 사람? 오, 한 명. 저 친구가 제일 잘하네. 4개를 다 맞았어. 김태희였나? 자, 다음 페이지 네 문제. 시간 다시 드릴게요. 12분은 너무 1분 30분 너무 부족했으니까 한 문제당 2분 드릴게요. 8분 시작. 답 다 내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세요. 못 넣어도 상관없어. 나한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원래 이런 거 시킬 때 잘 푸는 애들이 잘하는 거긴 한데 못 풀고 내 설명을 잘 받아먹어도 잘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경력 2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못 넣어도 됩니다. 저 선생한테 뭘 배워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
수빈이 좋은 거야? 네? 아니야? 아니. 고개를 끄덕거려서. 응? 춥다고? 잘 잠자고 있네. 저쪽 나오고 있어요. 다 있네. 도균이? 맞지? 끝나? 시간이? 할까요? 합니다. 5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A를 A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엄청 쉽고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풀어? 그러면 요 세 개를 더하잖아요. 그래. 루트 3B라는 3B인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다. 여기 A고 여기 C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배우시면 돼요. 다음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세팅해서 가면 편하게 풀린다. 이렇게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기 A, B, C가 100보다 작으니까 그럼 루트 A, B, C는 10보다 작은 거지. 얘가 그렇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런데 M은 A, B, C 다 자연수고 M도 자연수라고 했으니 근데 지금 A, B, C의 개수를 세는 건데 B의 개수가 곧 A, B, C의 개수거든요. 저절로 결정되는 거라서 A, C는 B가 결정이 되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B의 개수를 세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9 1부터 9까지 가능한데요. 이 3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자연수 AB에 대하여 루트 A분의 B를 소수나타냈을 때 소수나의 둘째 자리 이하를 버림한 값이 3.0이었다. 그 얘기는 3.00에서 3.09땡 사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표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부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큰 게 누구냐면 이거잖아. 3.0에서 3.1 사이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야. 할 줄 모르고 못 풀어요. 루트 A분의 B가 3.0 0.0 안 써도 되겠지. 3 이상 3.1 미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A와 B의 차가 100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B라고 쓸 이유가 없는 거죠. A 더하기 1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를 알리고 싶으니까 양면 제곱하시고 요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고 이거는 상식이에요. 361 30이 아닌가? 그렇지? 960. 961 그러면 좀 있으니까 9.61 됩니다.
A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개 다 1을 빼주고 뒤집어주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1을 다 빼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집기보다는 그냥 이쪽을 풀고 이쪽을 푸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쪽을 풀었다는 말은 A를 넘기고 8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8분의 100은 2분의 25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12.5가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쪽을 풀어주면은 뭐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 자리를. 그래서 A는 이거분의 10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왠지 문제 뉘앙스가 답이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0이에요. 그러면은 B는 100이 더 크니까 110이고 A 더하기 B는 124. 5번 맞은 사람. 5번 꽤 있네. 6번 맞은 사람. 6번 전멸. 6번 전멸한 이유는 뭘까? 토의를 해보자. 6번이 전멸한 이유는 뭘까요? 예?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림의 의미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거요?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고. OA, AB가 6인 지각 1면 그리고 이제 넓이 B가 제시가 됐습니다. 넓이 B의 루트를 씌운 게 닮은 B라는 거 아시죠? 그걸 활용해서 암산 때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점이 있었고 요 길이가 6인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6인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똑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넓이 B를 닮은 B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넓이가 이 넓이의 6분의 1배다. 요게 넓이 B잖아. 6분의 1이요. 이게 넓이 B니까 당연히 닮은 B는 루트 6분의 1배인 거죠. 그러면 6의 루트 6분의 1배가 한 변의 길일 수밖에 없다.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6의 루트 6분의 1배 이거죠. 루트 6. 그 다음 같은 논리로 세 번째 것의 한 변의 길이는 얘 몇 배? 얘 몇 배란 소리예요? 대답해. 그렇지. 그러면 얘 루트 3분의 1은 얼마야? 얼마? 루트 3분의 루트 6은 얼마야?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한 게 답인 거죠. 맞은 사람? 8번. 실수 A에 대하여 이게 이제 가우스를 의미하는 건데 가우스라는 기호를 도입하지 않았네요. 실수 A에 대하여 A를 정수 더하기 0 이상 1 미만 그걸 소수분이라고 해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실수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부분은 0 이상 1 미만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수학에서 절대 대충 알고 사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실수는 소수부분이 있어요. 소수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야. 매우 중요해. 고등수학에서 n을 a의 정수분이 한다 말했고 예를 들어 루트 3은 1.5씩이니까 정수부분은 1인 거고 소수부분은 루트 3 빼기 1 그러니까 뭐 0점 땡땡땡이라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정수부분이 4가 그러면 소수부분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소수부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 수를 이와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합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실수의 정수분이 4니까 이거를 4.xx라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 더하기 알파인데 알파는 언제나 소수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니까 4에다가 0 더한 것 이상 4에다가 1 더한 것 미만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와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돼요. 4 더하기 0 이상 4 더하기 1 미만. 잘해야 돼요.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등수학에서 내신에서 막 한 문제 틀린 애들 엄청 많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 0 또는 자연수라는 소리죠. 0 또는 자연수 x, y 순서상 개수를 세라. 일단 제곱 때려야 되겠지. 이렇게 선행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이게 원이다라는 걸 알 텐데 원은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순서상 세는 방법은 그냥 세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이럴 때 사전식 배열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x가 0일 때 y는 4분이다. x가 1일 때 y는 4분이다. x가 2일 때 y는 4분이다. x가 3일 때 y는 3분이다. 이 두 개는 바꾸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이 세 개는 바꾸는 게 의미가 있다. 4,0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두 개씩 있는 거고 얘는 하나니까 답은 친구. 맞은 사람? 3인방이 보이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미리 보는 학력평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 이 전공 모의고사를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이 고3 때만 세 가지를 다 봅니다. 교육청 주관하는 게 있고 평가원이 주관하는 게 있는데, 평가원이 주관하는 것도 모의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만드는 기관은 총 두 군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교육청은 시마다 있는 거거든. 서울시 교육청, 뭐 경기도 교육청 등등 있는데 그 뭐 무슨 달에 어떤 교육청에서 이런 다 정해져 있어. 아무튼간에 그 고3 때는 3월, 4월, 5월, 6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 얘기하면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가 평가에서 내는 거고 이 하나가 교육청에서 내는 거야.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내는 것을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 2학년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학년의 교육청에서 나온 학력평가 문제 중에 이 제곱근과 관련된 것들을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문제 8분 드릴게요. 스텝 3보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파트도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4분원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 8이고요. 그리고 그 반지름상에 중심에서 6만큼 떨어진 점이 P고, 그리고 그 점에서 반지름에 대한 수선 올린 거죠. 다시 만나는 점이 Q고요. 그때 AQ의 길이를 구해라. 피타고라스 쓰라는 소리죠. 요 길이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 길이가 2라는 거 아니까 요 길이 추가로 찾아서 끝내면 되는 건데,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8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64 빼기 36을 암산을 때리면은 루트 28인가? 그러면 다시 피타고라스 암산을 때리면은 루트 32. 맞은 사람? 이것도 손 안 드는 사람 뭐지?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을 밑변으로 하고 옆면이 모두 합동해서 이루어진 각불이 있다. 정육각불을 말하는 거죠. 다른 이름이 있나? 정육각불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긴 것도 뿌리게 날 건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정육각불이 있는데 각불의 높이가 루트 12일 때 옆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정육각불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높이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요. 이 높이가 루트 10이고, 루트 10이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알아내면은 끝인 건데, 요 길이는 아시다시피 정육각형 요런 거잖아요. 정육각형 요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정삼각형 6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네, 2인 거지. 2인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제1인 거고, 제1은 모선이죠, 모선. 모선의 길이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옆면인 이등변 삼각형은요, 244로 구성되어 있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수선 내려서 찾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 반띵되니까 그럼 요 길이는 1인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높이가 이등변 삼각형 높이가 루트 1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2 곱하기 루트 15니까 넓이는 루트 15가 되겠네요. 1번 맞은 사람? 1, 2번 두 명씩 손 안 드는데,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3번이라나? 3번 루트 2x 루트 3x 루트 4x 2루트 x. 그럼 이제 2는 무시하셔도 되거든요. 루트 x죠. 여기 세 개요. 루트 x, 루트 2x, 루트 3x. 이 세 개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x는 몇 개야? 모두 무리수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무리수일까 유리수일까? 대부분 무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가 유리수인 걸 빼겠다 라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적어도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좋은 게, 쉬운 게 중복되는 게 없어요. 얘가 무리수면서 얘가 무리수면서 얘가 무리수일 수가 없어. 얘가 무리수면 틀리게 말했다. 얘가 유리수면서 얘가 유리수면서 얘가 유리수일 수가 없어. 얘가 유리수면 요 두 개는 무조건 무리수야.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인 거 세고 얘가 유리수인 거 세고 얘가 유리수인 거 세서 100에서 빼면 끝이에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가 되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리수의 개수를 세겠다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웬만하면 반대경우에서 빼라. 이유가 있어야지. 그죠?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식의 특성상 하나가 유리수면 나머지 두 개는 다 무리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유리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서 100에서 빼면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되는 것은 몇 개일까? x가 제곱수면 되는 거죠. 10개입니다.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건 몇 개일까? 2 곱하기 제곱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제곱수 중에 100에 제일 가까운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49, 98. 얘는 7개인 거죠. 얘는 3 곱하기 제곱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제곱수 중에 100 근처에 있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3 곱하기 36은 108이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5. 그러므로 답은 100에서 17, 5를 더한 걸 뺀 거니까 78. 근데 저 루트 2x, 루트 3x, 루트 4x 집중하셨어야죠. 루트 4x는 2 루트 x라서 2를 무시했다. 오케이. 집중하세요. 조는 사람도 있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조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한 문제만 더 풀고 실 거니까. 맞은 사람 3번. 전멸 문제 2개. 이건 체크를 해야겠는데 아까 전멸 몇 번이었지? 6번이었나? 6번 전멸 시험에 냅니다. 예? 오늘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아니고 언젠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멸. 가끔씩 누적 테스트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 2차 함수 배우고 있는 와중에 제곱근이 시험 문제 있을 수도 있어. 그때 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복습은 항상 맨 앞에서부터. 문제는 여기 똑같은 거 아니지? 문제는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 문제고 숫자라도 바뀐 그런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 문제 답을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 답을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a가 자연수, 이것도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건데 요것도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함수를 새롭게 정의한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 루트 na가 자연수대로 가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a를 fn이라고 하는 이유는 n에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향 a의 값이 n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a가 n에 관한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를 fn이라 하겠다라고 했어요. 루트 n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n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n에 관한 함수라고 정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될 거라서 예를 들어놓은 거죠. F3.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n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 n 자리에 3을 넣으셔야 돼. 루트 3의 1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루트 3의 1을 자연수로 만드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야? 그런 얘기야. 뭐야? 3이죠? 그래서 F3은 3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이해가 안 됐으면 예를 든 것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 더. 왜냐면 이건 이제 좀 어려운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2개 들어놨어. F4는 루트 4a란 말씀이고 이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에는 당연히 1인 거죠. 그래서 F4는 1이다. 이렇게 예를 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거 바로 이해하는 사람 되게 잘하는 거예요. 포텐이 엄청난 거야.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뭘 구하랬냐면 FN이 2인 3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런 얘기죠. FN이 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자연수로 만드는 a의 최소값이 2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이게 자연수다. 이런 뜻이야. 그 얘기는 n이 뭐라는 얘기야? 방금 풀었었지. 방금 3번과 똑같은 거야. n이 2 곱하기 제곱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제곱수 중에 300 근처에 있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암산 때리시면 돼요. 2 곱하기 제곱수가 300 근처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제곱수 중에 150 근처를 떠올리시면 돼요. 제곱수 중에 150 근처는 뭐죠? 144지? 144는 뭐의 제곱이야? 12. 답은 2번입니다. 맞는 사람? 좋아요. 잠깐 쉴게요. 15분 쉴게요. 15분. 어린 친구들이니까.